만약 당신이 믿었던 거래 상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통장, 이체 내역을 들고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울음만으로도 강태풍의 심장이 한 번 더 울렁거렸는데요. 강태풍은 그 울렁거림을 억누르며 또 다른 결심을 다졌습니다. 강태풍은 초보 사장이었지만 초보라서 못할 것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었더라고요. 강태풍은 늘 자신의 바람을 타고 일어선 사람이라 불렀는데 이제 그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전혀 예상 밖이라는 걸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강태풍은 오미선과 처음 아이템을 논의할 때의 설렘을 떠올렸습니다. 오미선은 조용하지만 눈빛 하나로 진실을 꿰뚫는 사람이었는데 오미선은 그날도 태풍 상사의 새 아이템을 설계하느라 밤을 새웠더라고요. 오미선은 다소 수줍게 말했지만 강태풍은 그 소리를 전부 귀담아 들었습니다. 오미선은 계산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을 번갈아가며 보여주는데 그 미묘한 균형 때문에 팀원들이 오미선을 더 신뢰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오미선에게도 뜻밖의 난관이 왔습니다. 거래처에서 요구한 서류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오미선은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오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미선은 자신의 실수로 팀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는데요. 오미선은 밤새 혼자 가슴을 쥐어짜며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요 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강태풍은 그런 오미선을 보며 오미선을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태풍은 오히려 오미선을 감싸 안고 괜찮아, 우리 함께 해결하자라고 말했었더라고요. 출장길 버스에 탄 태풍 상사 식구들은 들뜬 기색이었는데 배송중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배송중은 묵묵한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번 거래에 대해선 의문을 품고 있었죠. 배송중은 작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송중은 가끔 말수가 적어 보였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는 팀을 흔들리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배송중은 조용히 자료를 뒤져보더니 표바코에게 전화를 걸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었더라고요. 그 순간 구명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구명관은 오랜 경력을 가진 베테랑인데 구명관은 사업의 냉혹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명관은 태풍에게 조언하듯 말했는데요. 태풍, 장사라는 건 때로는 사람을 잃고 배워야 하는 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태풍에게는 차갑게 들렸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경고였죠. 태풍은 구명관의 눈빛에서 보호받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출장지는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늘은 태풍 상사의 사업 파트너였는데 하늘은 밝은 표정 뒤로 복잡한 속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어느 순간 태풍에게서 질문을 던졌는데요. 태풍씨, 이 거래는 진짜 이익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묻자 태풍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강태풍은 자신도 모르게 불안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는데 강태풍은 이익을 향한 집착과 팀을 지키려는 의무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왕남모는 계약서의 한 줄을 지적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왕남모는 과묵하지만 날카로운 사람이었는데요. 왕남모는 숫자와 계약의 냄새를 잘 맡는 타입이었습니다. 왕남모가 한 줄을 가리키자 그 줄에서 모순이 드러났고 그 모순은 오미선이 발견하지 못한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오미선은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오미선은 스스로를 원망하면서도 태풍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강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 괴로운 긴장이 이어지던 중 정정미가 말을 꺼냈는데요. 정정미는 팀의 감성적 연결고리였습니다. 정정미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팀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정정미는 우리는 가족 아닌가요? 라고 물으며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태풍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만 태풍은 곧이어 실천해야 할 선택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출장의 중반 표현준이라는 까칠한 파트너가 등장합니다. 표현준은 거래처 쪽 사람으로 날카로운 눈빛과 냉소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표현준은 일부러 거래를 지연시키며 태풍 상사의 약점을 파헤치려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표현준은 친절한 미소를 보였지만 태풍은 그 미소 이면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표현준의 한마디에 태풍은 속으로 이 사람이 우리 시험에 들게 하려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느낌은 곧 현실로 드러납니다. 거래 중대한 순간에 뜻밖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하늘에 휴대전화에 날아온 메시지 하나가 하늘의 표정을 바꿔놓았는데요. 그 메시지는 오범의 이름이 연루된 과거 채무 관계를 암시했습니다. 오범은 태풍 상사에서 비교적 소외된 캐릭터였지만 이번 사건의 열쇠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오범은 어쩔 수 없이 과거의 빚과 가족 문제에 얽혀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 거래의 신뢰를 급격히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범의 얼굴은 붉어졌고 오범은 민망함과 두려움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태풍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태풍은 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포기하고 조직을 보호할 것인가. 태풍은 심장 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는 성공하자라고 외치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잃지 말자라고 속삭였습니다. 강태풍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풍은 거래를 일단 보류하자고 제안했지만 그 말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배신처럼 들렸습니다. 거절의 순간 고마진이 조용히 말을 꺼냈는데요. 고마진은 제게 눈치를 보는 위치에 있는 인물처럼 행동했습니다. 고마진은 태풍, 아까워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해라고 말했지만 그 말 뒤에는 다른 계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마진은 이번 거래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고마진의 말은 태풍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팀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찰하는 차분하게 모든 서류를 다시 체크했는데 정찰하는 이전에 예기치 못한 정보를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정찰하는 문서 한 구절에서 작은 각주를 발견했는데 그 각주가 바로 계약서의 진짜 약점을 드러내는 단서였습니다. 정찰안의 발견은 태풍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고 태풍은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 와중에 박윤철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윤철은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문제 해결사 역할을 자주 맡았는데요. 박윤철은 이번에도 작은 연락망을 동원해 배우를 추적했습니다. 박윤철은 밤새도록 통화를 이어가며 단서를 모았고 결국 박윤철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제3자의 흔적을 찾아냅니다. 그 제3자는 바로 유희규하는 이름이었는데 유희규는 과거 태풍 상사와 사업상 얽혔던 인물이었습니다. 유희규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팀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유희규는 한때 신뢰를 받았지만 뒤로는 불투명한 거래를 해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태풍은 유희규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유희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태풍은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태풍은 그 감정을 표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태풍은 오히려 차분하게 행동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풍 상사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명관은 오래된 거래의 기록을 다시 뒤졌고 배송중은 현장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작은 단서를 모았습니다. 오미호는 오미선의 동생으로서 동생을 걱정하며 마음속 불안을 숨기지 못했고 오미호는 때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차선택과 표바코는 지역 네트워크를 동원했고 연분이는 주변 사람들의 기억을 떠올리며 작은 증언들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밤중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하늘이 우연히 받은 메일의 첨부 파일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는데요. 그 파일에는 유희규가 특정 계좌로 이체한 내역과 그 이체가 표면상 거래와는 무관한 금액으로 위장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풍은 그 파일을 들여다보며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태풍은 한편으로도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드러난다는 건 해결의 첫걸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희규가 배우인 것처럼 보였지만 표면 아래에는 더 깊은 손길이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강진영이라는 외부 인물이 등장했는데 강진영은 이번 사건을 통해 태풍 상사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만의 이익을 취하려 한 인물이었습니다. 강진영의 개입은 태풍에게 새로운 위협이었고 강태풍은 우리가 마주한 건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의 중반마다 찾아온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팀의 결속을 시험했습니다. 오미선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강태풍은 자신의 리더십을 의심했으며 구명관은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괴로웠습니다. 정정리는 가족처럼 팀을 보듬었고 배송중은 작지만 결정적인 증언 하나로 상황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결국 태풍 상사는 함께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정리해 공개하고 거래를 중단하되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태풍 상사의 초보 사장과 직원들이 느끼는 성장의 순간이었습니다. 태풍은 실수를 통해 배웠고 오미선은 책임을 다하는 법을 배웠으며 하늘과 배송중, 구명관과 정찰한, 박윤철 모두는 상처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은 팀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실패로부터 피할 수 없지만 실패로부터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미선, 배송중, 구명관, 정정미, 하늘, 왕남모, 차선택, 표박호, 표현준, 오범, 유희규, 강진영, 박윤철, 정찰한, 연분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사건을 해결한 것처럼 보였지만 작은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전히 정보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 태풍 상사의 이름이 어깨에 남긴 작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풍은 그 가능성을 직감하며 또 다른 밤을 준비했습니다. 태풍 상사의 진짜 성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요. 다음 장에서는 더 큰 도전과 더 깊은 배신, 그리고 뜻밖의 연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